제가 1년 전에 저를 만났어도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다행스러운 건 좀 추상적이며 예를 들어서 좀 묘한 상태로 깨닫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모르죠. 앞으로 진짜 강력한 뭔가가 비위가 드러나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완전 차용해도 될 정도의 무슨 비위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 하는 일 던 거죠 뭐.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우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이거 해 놓고 가서 우리 진짜 할 일 덜었다." 이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일시무시 어마미소의 이치, 사성의 이치 이거 우주 섭리 안에서는 거의 깨지는 게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 이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확실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어 놓은 무주 세상은 메커니즘적으로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부정하면 못 올라오고 너무 신기한 것이요. 부정하면 못 올라와요. 공의 노예야 그냥. 그리고 인정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만 하면 그냥 진짜 그걸 팔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인정만 하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주 세상을 열어 놓은 것이 굉장히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 스스로도 진짜 극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무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미션은 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단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밟아가시면 돼요. 밟아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좀 느껴야 돼요. 어느 순간은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천부경을 통해서 이치가 쾅쾅쾅쾅 떨어질 때마다요. 내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엄청 느끼기 때문에 '아 이거 분명히 특이점을 내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어느 순간 하게 돼. 그러면 스스로 내 수준도 판단하게 돼요. 그걸 제가 짧은 3 개월 동안에 천부경을 돌리면서 엄청 한 거예요. 엄청. 음. 그러니깐 진짜 거의 막 반미친 수준으로 고찰할 때는 계속 돌아요. 눈물을 흘렸다가 막 감동받았다가 웃었다가 진짜 거의 24 시간을 막 집중하면 벌써 반나절이 갔네.' 막 이런 지경까지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봉잡았죠 뭐.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진짜 그런 것만 하고 나가서 좀 걷다가 인제 이런 걸 반복하니까 단시일에 되잖아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두문분출하긴 했으나 알고 보니 실은 그런 메커니즘을 열고 노니 지금 그냥 늘상 그냥 천부경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알고 지금 인제 어쨌든 중요한 큰 주제 중에 슈타이너의 힘을 빌려서 그 책의 자명함을 빌려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넓게 넓게 확장시키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내 습은 뭐가 있나.' 이런 판단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쪼끔 어 중간중간에 상태 설명을 하면서 막 채찍을 날릴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서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런가? 아직도 그런가?' 하고 계속 각성하셔야 돼. 그러면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서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진짜로 그 각성이 버릇이 되면 진짜 용기 써야 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정도의 용기는 용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용기조차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육생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의 자리 지날 때마다 용기 내면서 자꾸 육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들을 계속 키우면서 문지방 수호령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 가짜로 싸대기 때리면요 문지방 수호령이 뒤에 서 있어요 갑자기. 그럼 헛스윙을 날리게 되지. 용기만 있다고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문지방 수호령이 가까 앞에서 "아우 너 용기는 가상하다. 근데 좀 뭐가 부족하니까 내려가야겠지." 그러면서 "뒤돌아봐." 그러면 또 거울 들고 근데 인제 문제는 공부는 됐는데 용기가 없어서 싸대기를 이 손 하나를 못 드시는 상태가 인제 많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겁먹어서. 쓰던 팥주걱으로 붙여 싸대기를 때리는.
여러분이 용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못을 빼 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려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살이에요. 그게 보살. 그게 보살. 예수님을 업고 내려오는 게 보살이에요. 부처님을 업고 내려오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각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 그리스도적 충동으로서 이렇게 방편을 쓰거나 내려오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 빙의라는 표현은 뭐 좀 어감 이상하잖아요. 빙의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로고스 세상에 내가 깊숙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업고 오는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막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정말 내일같이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빙의야, 빙의.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예수님 나가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건 달라요, 문제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양쪽에서 존하면서 그래서 취사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초반에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치를 예수님의 그리스도 충동을 선택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고통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등에 업고 기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의 힘, 예수님의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매가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한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철저한 고통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철저한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돼? 열반해탈 해버리고 말겠다는 충동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힘을 안고 그리스도적 충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예수님의 힘을 여러분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단계까지 이해하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고 그 메커니즘을 갖고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상태를 가면 여러분이 부처, 예수, 신선 다 되어 그 시대의 공자, 노자, 맹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서 조금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조금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런 분들 알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1, 2, 3, 4 요한이라 오기 전까지 5절까지는 진짜 그냥 로고스 얘기예요. 로고스 얘기네. 한 줄 한 줄 진짜 이거는 1시간짜리씩이에요, 강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에 로고스에 대해서 땅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게 음 어려운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읽으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긴 할 거 이해는 될 거 그렇지. 하도 많이 저한테 들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뭐예요 도대체? 그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로고스 그 안 자체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로고스 얘기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 지금 제가 늘상 하는 방법에 물리적으로 현지유연한 상태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지금 태극적으로 상상을 해요. 저는 천부경을 하는 사람이라 태극적으로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리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요령 같은 걸 알려드리는 거야. 요령을. 태극적으로 상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뭐니까 태극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태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뿌려져 있는 로고스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런 거 읽으면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소리의 음성 말씀 명했기 때문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만물에 그로 말미암아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안에는 생명이 내포되어 있으니 이 생명은 장차 올 사람들의 빛이다. 태양계까지도 쭉 본 거죠. 태양계 발달계까지 나왔고 하늘 우르르 쾅쾅 생명 막 이럴 거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분법적인 세상은 음양을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질 건데 나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계속 살아가지만 언제 그림자가 있었지? 실제로 이런 비유로 언제 그림자가 있었지? 나산이라고 바빠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여러분들의 본심의 마음은 알아차리지도 않고 극명하게 갈라진 이 이분법 세상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어둠의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음양의 진동값을 성격을 설명하는 거죠. 이건. 제가 천부경 식으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그냥 자명해져요. 이것 말고 더 이치적인 설명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1장 1, 2, 3, 4, 5절 이거보다도 더 상위의 설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로고스 자체도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근데 이런 시선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선을. 천부경은 이 힘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냈다? 무주세상. 일시무시의 어머니 짜리. 이 어머니의 어머니 짜리.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의 태극들이겠지. 일시무시 해서 첫 태극 하나가 진동을 해서 빛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의 천신, 지신, 인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로고스의 원상을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야. 실제로 물질이 되기 전에 천지인이 석상극하여 일적씩 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의 원상들이 확 하고 물질 세상에 뿌려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고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와 같이 있었고 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가 자명하시면 이게 그냥 실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하시라고 하는 게 이 실제가 어느 수준에 있건 간에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런 얘기에 빗대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그게 지금 어쨌든 고백으로 나왔어도 상관없는 일이고 근데 저는 자꾸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알매 수준에서의 어떤 한계에서 오는 두려움 같은 거를 자꾸 갖지 마시고 그 자체의 상태를 설명하더라도 이런 거를 오늘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오늘 공부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알았던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로고스의 이해가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1장을 읽어드리면서 방법들을 알려드리잖아. 이렇게. 어떻게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상위 차원의 확장이고 별로 깨지지 않는 확장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 2, 3장, 1, 2, 3, 4, 5장의 이 해설이요. 나머지 해설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해설을. 왜 극명한 이치 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사고예요? 무주적 사고예요. 이건 천부경적 사고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 일시무시 이전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행 중 불행일 수 있고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다는 것은 공부 수준이 진짜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힘을 믿고 그 수준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입에 내면서 표현을 해보시라라는 의미가 오늘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자꾸 제가 유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1장에서 그런 말이 있었고 로고스가 그런 말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실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것도 어디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고 천부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믹스를 어떻게 시켜요? 못 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힘은 있으니까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거를 자꾸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고백하더라도 자꾸 비교를 하면서 고백해.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말하는 연습이 생기고 무언가 표현하는 연습이 생겨요. 이게 맹아야. 무슨 맹아? 창조의 맹아.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1년 반 전에 정말 천부경 그 이치 하나 강력한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아유 그래도 강력한 게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강력하지 않았다 그래도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 또 얘기하면 또 인제 이게 나오죠. 이 부분이 없으면 그 힘이 잘 안 생기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 얘기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인제 뒷장에 나와요. 로고스 나오면서 말씀 나오면서 뒤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저도 계속 창조력하고도 당연히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글로 좀 써 보고 카페에 제가 요새 계속 올리잖아요, 글. 저도 고차례 글 계속 올리고 이제 작업 살살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서도 저 말 안 하고 있다가 알면 다를 수도 있고 무게가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적재적소에 제가 말을 못하면 누구한테는 그게 독이 된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 죗값을 저는 받아야지 당연히. 하지만 그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한 채 양보도 없다는 거예요. 깨지는 주제, 위험한 주제, 잘못 짚은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흔하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마음 착한 얘기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딴지 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치적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큰 오류가 있다. 그거는 가차 없죠. 그 짚어줘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완벽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 절대 끝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다 버려버리고 글 한 번 더 써 보시고 고차례 글들 라면 님이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못 쓰면 밑에다가 왈가불가 좀 달아 보시고 공감이 그리든 반감이 그리든 여러분이 이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해한 부분만큼 좀 써 보시고 그런 작업 없이 어느 순간이면 뭔가 오면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100%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날은 안 와. 지금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잔소리는 지금 그래도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하시라 그거예요. 동무들의 서 게시판도 만들어 놓고 자유의 게시판도 있고 제가 인제 오늘 내일 또 하나씩 계속 올릴 거니까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이 좋아도 되니까 한 구절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구절에서 쪼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수준 안에서. 그러다가 영 삐뚤어지면 제가 또 한마디 하겠죠. 그거 기꺼이 받고. 그런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 땅에 헤딩 가는 것에 비하면은 진짜 시간을 많이 벌어 들인 거예요. 물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10분 발휘하면서 공부를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한두 번 표현하다 보면요. 면 살짝 느끼실지도 몰라요. 처음에 제가 자꾸 질문하고 막 이랬던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느껴요. 무리님이 지금 그런 부담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씩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글로 그나마 조금씩 써 봤기 때문에. 어 머릿속으로 입속에서 웅얼웅얼 뭐 인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 실제로 산속에 처박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제가 제일 경계하고 제일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기관인 심장에 두근거림은 여러분이 있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후두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후두로 표현해. 지금은 그런 발달기니까.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그런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시판 만들어 놓고 자꾸 글 한 번씩 올리고 하니까 앞으로 5 년이 너무 중요하다. 진짜로 자꾸 용기 내시면서 표현하시면 5 년이라는 시간 충분해요.
지금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1년 반 동안 보내면 여러분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누구에게나 내일은 같은 시간이에요. 내일 모레도 같은 시간이고. 하지만 5년은 달라요, 얘기가. 5년은 다르다.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좀 더 힘내세요. 이 부분은 진짜 이제 저도 돌이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가 혼자서 천부경 하면서 막 지나왔던 옛날 옛적에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천부경 쪽으로 이제 막 우주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게 실제 물리적 시간으로는 1년 6개월 전이지만 2년 전이지만 이제 혼자서 천부경 한 것까지 치면 만으로 이제 거의 3년 돼 가죠. 그때 막 제가 맞아 이랬던 얘기가 이제 무례님 입에서 막 나오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례님이 지금 시공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스스로 진짜 시공을 뛰어넘는 수준의 힘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자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론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자명하게 술술술술 하시는 거는 정말 이제는 시공의 이 추에 어 시공의 추에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게 인제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드리는지 인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쪼금 해 보시면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관접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게 말로써 드러나게 돼 있는데 무례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판단이 제가 들었냐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서원을 구체적으로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서원이 보통 대부분 그냥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그게 진짜 마음에 각인이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유인데 와 내가 깨달아서 자유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와? 카르마, 그래, 그때마다 내가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면서 결국에 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늘상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시공을 뛰어넘어야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거거든.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책임지겠다는 나의 고백이야. 이런 거 자체가. 이거, 지금 이거, 무아라고 하는 거, 뭐, 육생하는 것을 계속 돌린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그 자체를 수용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진짜 본심이 뭘 일으키고 있어요. 가짜 뻥이 아니라 진짜 이거 상관없는 일이네 나하고는. 무슨 육생을 하든지 난 상관없네. 왜? 어차피 또 육생할 거잖아 나. 그래. 그게 자유지. 그렇다고 이게 뭐 안다고 깨달았다고 자유야? 아니 억까 카르마 인정하고 내가 늘상 선택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의 균형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지금 표현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힘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전에 얘기했던 메커니즘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이전에는 이 메커니즘을 얘기했었어도 힘이 없어.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했잖아요. 힘이 어우, 많다면 이런 표현은. 근데 지금은 힘이 있어. 이거를 스스로 본심이 인정해버리면 이런 힘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그래서 스스로도 그걸 그냥 아시면 돼요. 이런 일이 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인제 진짜로 뭐예요? 진짜 공부 시작이야,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돼야지 진짜 창조력을 인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기를 내고 자꾸 말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좀 깨져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요. 실제로 나를 일으켜 세워요. 강리팽도 제가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 수준에서 강리팽은 나는 알고 있지. 나는 강리팽이야. 이래서 글 한 편 썼어. 나름대로 강리팽이야. 하지만 수준이 또 막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나를 진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인내 얘기하셨죠. 사랑과 인내. 음. 시공을 극복한 상태에서 고차라면
그 상태에서 고백을 하면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진짜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진짜 딱 적절하게 나왔어. 여기 뭐 의지 이런 거 들어가도 되죠. 근데 인내가 딱 지금 무례님 상태에서 나와야 될 단어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 나온 거예요. 말 단어도 이거 인내가 딱 들어간 건.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이제부터 인내 시작이거든 또.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메커니즘을 얘기하시는 게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본심에서 무례님이 진짜 그게 훨씬 더 자명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진짜 세지는 거예요. 훨씬 더 자명해질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하시면 음, 조만간 이제 진짜 캔맥을 따야 될 것 같은.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진짜 딱 이런 걸 원했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만 돼도 공부 시작하는 것만 만들어놔도 이제 조금 이제 무례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게요. 어디 가셔도 이제 약간 균형 잡힌 사고,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하위 도덕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굳은 본심의 중심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셨어. 그러기 때문에 누가 떠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 이치적으로는 내가 모자라도 아닌 건 알아, 이제 또 분명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힘이 진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공부 시작이야, 지금부터. 그래서 어쨌든, 어,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런 상태 변화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걸로서만 봐도 알 수 있고, 음, 몇 분들 오셨을 때 무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은 잘 못 들어요. 안 듣고, 안 들리고 일단. 저는, 무례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다 알죠. 대강 얘기만 꺼내도. 그리고 무례님이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쵸? 사고하는 게 입으로 잘 안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판단해 봤을 때, 이날 얘기하는 것만 봐도 힘이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도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분명히 제가 마음속에 서원이 어느 정도 각인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본심에서 진짜 무례님 본심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의 얘기와 단어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그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뻥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 더, 좀 막, 볶으세요. 스스로를 지금 막 볶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맛있는 방금 딴 어린 녹차를 스스로 끓여서 한 잔 마셔서 더 각성을 해서 좀 더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추가로 좀 부탁드릴 거는 좀 더 자기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습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흡수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일단 스타일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서 약간 멀어져 있어. 근데 진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글한 구절에다가 한 문장을 읽더라도요. 이제 그게 조금씩 힘이 엄청 세져요. 처음에는 듣는 것 자체가 곤욕이잖아. 근데 조금씩 들리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얼핏 재밌어. 근데 전체적인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책을 통째로 봐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슈타인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지루해,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말인데. 그래서 뭐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뭐든지 자기 실제가 되는 연습은 이렇게 공감하는 데서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진짜 그냥 물리적인 공감. 이런 면에서 진짜, 무슨 의미로 얘기하지? 왜 그런 얘기했지? 무슨 마음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슈타이너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책 두 권만 그렇게 딱 띄워도,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자유의 철학, 우리 신지학. 그다음에 아카시아 연대기 뭐 요 정도만 제대로 슈타이너 마음으로만 조금 읽어도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읽으면 한 구절 두 구절이 살아생전에 슈타이너가 겪었던 그 상황에서의 슈타이너의 뇌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되는 거지. 글로만 보면은 슈타이너가 참 슈타이너 마음을 알려주겠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그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마음
안 좋은 걸 봐도 여러분이 그래야지 힘이 생겨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공감하면서 막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승이 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면 안 돼. 그거는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하고 똑같지.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오류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사고를. 그 사람 입장에서 사고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오류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고 빠질 수도 있고 자극할 수도 있어. 공감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향값이죠. 뭐 좋은 이치만 됐다고 슈타이너만 공감이 아니라 뭔가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 그분들을 그 마음으로 왜 이 강의를 하나 이분이 어떤 마음이니까 이 상태에 빠졌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조 전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반조 전문이라고 글을 글자를 남기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이게 죄업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도 엄청 용기를 내는 거예요. 강의 시작할 때 죽을 각오를 한다는 얘기를 꺼냈고 제가 반조 전문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 그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마음 알죠. 제가 예수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용기 내서 꺼낸단 말이에요. 나름 아직은.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에서 내 마음은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깊은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쟤 싸가지 없네. 쟤 신병 걸렸네. 쟤 잘못 알았네. 이런 오해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상관없어요. 저는 제 상태를 실제로 고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겸손 같은 따위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좋건 나쁘건 음이건 양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같이 반조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가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힘에서 여러분이 양쪽에서 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은. 그래서 이치적인 면을 공부할 때는 충분히 그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이치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엄청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공부해 나가시고 반조할 때는 정확히 반조시키면서 공부하시고 반조시키면은 뭐가 끓을까요? 엄청 호기심이 끓어요. 왜?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호기심이 계속 끓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그렇게 해야 돼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강의하다가 제 뜻이 아닌데 비유가 잘못되거나 제가 막 말이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오류는 괜찮아요. 그건 그냥 실수니까. 근데 제 뜻이 아닌데 막 강의하다가 정말로 커다란 적절치 않은 비유가 섞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말해놓고 알아. 말해놓고 이거는 비유가 좀 잘못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막 말하다가 보면 제 수준에서 넘어나는 이라기보다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수준의 얘기를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꼭 제목을 바꿔 달거나 편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달거나 토를 달아요. 제가 그 인지를 했을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어쨌든 이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순간순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해 놓고 싹 입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흔적 지우기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말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인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분명히 진짜 근원적인 이치에서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거나 의문을 품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중대한 실수는 우리가 저지르면 안 돼. 저는 뭐 실수하죠,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들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 극명한 이치에서 무언가가 오류가 날 법한 얘긴데 잘못 비유를 했다든가 말이 완전 바뀌었다든가 뭐 막 얘기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온 경우는 무례님이라도 그런 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막 거의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얘기할 때 그때는 그런 거를 순간 탁 캐치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동무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그럼 우리의 강력한 이치가 금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사를 약간 오버해서 말하면 말했지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쪼끔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오류가 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뭐 유다가 똑똑해서 글재주가 있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그치.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 그래. 이게 참 종교가 깨지려니까 바울부터 삐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려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꼬인 것 같아요. 그게 언제죠? 지지난 강의였나? 하여튼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정확히 캐치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문자 드렸던 이 목사님은 '아 얘 봐라 이 멍청한 게 저런 것도 모르고 예를 든다는 게 저렇게 들었네.' 이제 이러겠지. 그러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목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문제 아니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본뜻은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진짜 본뜻이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도 그런 이제 순간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재치가 있으면 물질적인 재치가 있으면 막 그런 얘기하다가도 탁 하고 멈추게 돼요.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이건 잘못된 비유인데 이건 내가 좀 오버스럽나 이러고 막 이럴 때가 있어. 많이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인제 강의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연습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작업이 실은 보통 작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 주셔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몇 강이에요? 120? 그죠. 진실을 볼 줄 모르고 자꾸 딴지 걸고 싶고 하는 게 유물론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고 진짜 걱정은 어쨌든 인제 우리 이치적으로 뭔가 큰 오류가 생기거나 뭐 정말 적절한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예가 너무 빗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건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 지금 강의로는 120 강, 121 강까지는 마쳤고 오늘이 122 강째예요. 그리고 음, 동영상 개수로는 지금 448 개예요. 올릴 것까지 하면 450 개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평균 시간을 쳐도 30 분보다는 많죠, 강의 하나만 해도. 그리고 1 시간보다는 못한 강의들도 있지만 대략 50 분이 넘어, 강의 하나가. 그죠. 비슷한 말을 물론 많이 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계속 주제가 바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풀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450개 강의를 30 분을 넘는 거를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지금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거고 발전할 거고 실수가 있으면은 서로서로 말해 주면서 저도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하면서 계속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인제 무례님이 앞으로 계속 겪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도 인제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인정 안 하면 나중에 그게 우리 그래 평범한 인간 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하고 안 틀어져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고백을 안 해서 그래. 가만히 보면. 뭐든지 뭐 틀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쪼끔 싸우더라도 바로바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쟤하고 어색한 게 그때 해결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런 건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나하고의 싸움에서 내 스스로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잖아요. 그럼 그게 힘이 돼서 어떻게 돼? 결정적일 때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뒤에 숨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처럼 알매 한 개에 탁 갇혀서 거기서밖에 못 떠들게 돼요. 발전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즉시 고백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제할 수 있으면 즉시 자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힘들도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쪼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하위 도덕성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랬지? 제 이제 흥분을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모습이 적나라 아이도로서 적나라하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실은 그렇죠. 그게 많을 것 같아요. 기존 공부하신 분들이 음. 거기에서 되게
벽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극복해야 될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극복해야 될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된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쉽게 얻으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조차 분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싸울 용기라도 있던가, 아니면 이치적인 힘이 있어서 한번 들이대든가. 제가 믿는 건 뭐예요? 일시무시는요. 일시무시라고 하는 건 아무리 싸우고 들이대고 뭐 해도 결국에 하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들이대고 만나고 싸우더라도 하나 될 사람들은 다 하나 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뭐 그런 걸 뭐 아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세팅된 거는 진짜 옥석을 좀 뭐 예를 들면 표현이 진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다. 진짜 진짜 흰돌 가진다 두루마리를 얻을 자들은 예수님 마음적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그냥 정해져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거를 고백하자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실은. 예, 개인적인 거는. 하지만 서원적인 면에서 구도자로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저 포함해서 그런 입장에서는 이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생각들, 고차들을 사고들을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면 난다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땐 화를 내야 되고 그런 이치를 얘기할 때는 진짜 가차 없어야 되고 먼저 싸가지 없이 보여도 상관없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에고가 전하는 쪽으로 딱 오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됐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실은 뭐 그게 되나요 이제. 그 각오 오히려 저는 그런 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들죠. 위급할 때 써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저 인간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제가 약간 포기하는 거거든. 근데 쉽게 포기가 안 돼요 또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님한테 물고 늘어지는 거 보세요. 지긋지긋하겠지. 저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못해 말을. 방금 제가 또 슈타이너 강의 올린 거에 또 좋은 뜻이잖아요. 무슨 기회가 있으면 뭐 인지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왔을 때 뭐 교수 강의 같은 걸 좀 들으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렇게 자극시켜 드리고 싶은 거야. 저에 대한 건 됐고 당신 얘기 좀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제 결론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뭐하러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했던 얘기라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내가 들었으면 내가 들은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사정 얘기를 또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 강의를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거죠. 제목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발도로프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꼴을 다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제가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또 어이가 없죠. 지금 선생님들 배우고 교수법 그거 다 망가졌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진짜 발도로프, 진짜 슈타이너가 되는 건 어른들이 먼저다 이랬더니 어른들이 먼저 영적으로 체험을 하려면 그런 교수법들을 내가 이런 소리를 하니 제가 강의하고 완전 딴 소리를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 마디 드렸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구체적인 이치에 관한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제가 받아야 될 업은 그런 독서를 날린 거에 대한 업은요. 제가 받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혼적이든 이미 상처가 갔다고 하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오든 다음 생에 저한테 혼적으로 오든 제가 그냥 다 받아야 될 문제야. 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좋은 말로 이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적 고백이야. 제가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표현하고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마음 아프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마음 자세나 느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세팅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또 습이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각각의 인생 사는 게 또 다르고
저는 무래님에 비하면 실은 물리적인 세월의 흐름에 봤을 때는 망나니로 즐겁게 산 것밖에 없어요. 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나 너무 짧고 굵게 막 해서 제가 고통의 크기를 느끼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대까지 딱 봐. 그러면 제가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30대부터 이제 정말로 막 시작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춘기 때부터 그런 것에 고민을 가지고 진짜 목숨줄을 끊을 정도로 내가 누군지 도통 모르겠고 어린 나이부터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에 대한 실 상황에 대한 경험적 이해는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감하면서 좀 말을 그분한테 필요한 말을 해드리는 능력은 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상태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런 물리적 감각에 의해서 오는 공감 능력이 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해도 도구로 들릴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을 자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발 보셔야 돼. 당연히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금 16년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엄청 힘이 세신 거니까 표현 자꾸 하시면서 좀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